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썸네일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폭등입니다. 그야말로요 당선권에 진입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슬레발 잘 치는 박지원이까지도 거의 초박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긴다라고 의례적인 말을 하지만 그 말의 힘이 이제 전혀 실리지가 않네. 여론 지지율 조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미리 해놓고 들어갈게요. 역대 대선 최근에 10년 이래로 보게 되면요.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이 지지율 조사했잖아요. 거의 이거대로 나옵니다. 거의 이거대로. 결과가 다 그렇게 됐어요. 부정선거 이슈 있는 걸 제가 잘 알지만 그건 이렇게 별개로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금 지지율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따라잡았잖아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기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럴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많이 지고 있다. 이건 뭐 거의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의 턱 밑까지 갔거나 지금 뒤집히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많은 증거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지지율 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주 사이 17% 뒤진 이재명, 김문수에 몰린 충청 표심. 충청권이 원래는 이재명이가 앞선 지역이었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기가 난리 났어. 이걸 갖고 우리 이제 주요한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가서 말이죠. 이변이다라고 하네요. 이변. 김문수 후보가 확장성이 없다라고 다들 봤거든요. 극으로 보잖아요. 저쪽 평론가들은 김문수 후보를 극으로 봐요. 극으로. 아스팔트에서 뛰던 극우이기 때문에 확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중원 중도로 불려지는 충청권에서는 고전할 것이다라는 게 그들의 예상이었는데 이게 한 주일 전부터 이상한 조짐을 보이더니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전체가. 드디어 김문수 후보 자신도 충청권에서 이재명을 지금 추월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들, 이거를 우리 이제 주요한 평론가들이 이게 일종의 풍향계다, 바로미터다, 스윙보트다, 정치적 리트머스가 지금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런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경원, 이재명 4.6% 차이로 맹추격 중에 있다. 김문수 후보의 이 추격세가 너무도 지금 대단하다. 서울에서는 이미 6.6%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있었죠. 이제 김문수가 이긴다. 이 지금 김문수 캠프 혹은 선대위 자체가요. 처음에는 너무 크게 지면 안 된다가 많았어요. 대부분. 지더라도 너무 크게 뭐 2배 차이로 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보수가 완전 괴멸되잖아요. 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득표를 하고 지자 이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김문수 후보의 그 엄청난 파파미 있잖아요. 이게 터지면서 중도가 화답을 하네. 중도가.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혹은 평론가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요. 이념이 극우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중도 확정이 없다라고 하거든. 김문수 후보가 극우로 불리는 건 저도 뭐 알아요. 극우는 아니지만 그들이 극우로 뭐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중도는요, 이념만 보고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본다니까, 사람을. 김문수를 몰랐던 거지, 중도에서는. 우리도 잘 몰랐잖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뭐 알았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일찍부터 김문수 방송을 계속 해왔지만 대부분 우파들도 김문수를 몰라요, 사실은. 몰랐다니까. 그 경기지사 2분 했다, 국회의원 3분 했다, 뭐 장관 한다. 뭐 이름 정도 아는 거지. 그분의 내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죠. 아스팔트에서 애국 운동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잖아. 그런데 까보니까 이 사람이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니야.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 파팜이라는 게 지금까지 뭐 파도 미담이라는 말이 가끔 있긴 했지만 김문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과거 이력들이 지금 드러났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전설이 시작됩니다. 경북고등학교 대구에 있는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을 반대하는 그 데모를 주도했죠.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때부터 김문수의 대하 서사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죠.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요, 서사가 필요합니다. 서사가. 지금 우파에서 좌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서사 있는 정치인은요, 좌파에는 어쨌거나 이재명 딱 하나야. 그것밖에 없어. 이쪽은 김문수야. 근데 양 서사를 비교해 보면요, 이 비교가 안 돼. 압도적으로 김문수의 서사가 위대합니다. 규모도 크고 내용도 충실하고 뭐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김문수의 서사는. 이런 글을 그동안 우파에서 보수해서 김문수의 그 어마어마한 장점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알았던 정치권에서도 일부러 김문수를 그냥 밀쳐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김문수는 주류가 아니에요. 어느 세력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준표도 독고다이지만 김문수는 또 다른 의미의 독고다이입니다. 혼자예요, 혼자. 비주류도 아니에요, 비주류도. 주류가 보통 한 60% 됩니다. 비주류가 한 40% 되거든요. 비주류도 세력이 커요. 비주류도 만만 안 해요. 언제든지 주류로 바뀔 수 있는 게 비주류거든요. 근데 김문수는 주류, 비주류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어떤 인물이 자기 계보가 없잖아. 김문수 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차명진 전 의원 딱 한 명이 있다 그랬죠. 김문수 계라고 하면은 이분은 계보라기보다는 그 일종의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런 이력을 쭉 보게 되면 학생 운동권으로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밖에 계속해서 그야말로 실과 바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 하나 정도야. 김문수가 모세, 그리고 차명진 의원이 이제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세례명을 보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랬던 이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와서요, 지지율이 폭발하는 것은 우파 결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파는 평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평정했어요. 우파 평정하고 그 여력으로 김문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니까 중도가 이제 화답을 하네. 중도가. 그러니까 중도가 화답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기고 충청도에서도 이기는 겁니다. 중도가 화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영남만 예전처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그때 득표했던 것만큼만 나오면 당선입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중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고 넘어갑니다. 중도는 2년만 보고 저 사람 그거다 아니다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사람. 김문수 같은 사람이 지금껏 없었던 거야. 그렇게 엄청난 미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그들의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자 거구면 어때? 지지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왜 김문수가 거구 몰이를 당하면서도 당선이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거대한 업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그럼 거구가 그러면은 좋습니다. 거구가 집권한 거잖아요. 그럼 거구 세상 한번 만들어 보죠, 뭐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중도 확정이라는 것은 2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김문수 같은 이런 거대한 서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거구면 어때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거구는 아니에요, 이분은. 자, 여기 보면요. 김문수 41.3, 이재명 46, 요게 이제 오늘 발표된 거거든요. 뭐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한길 리서치. 이런 여론조사가 너무도 많은데 문제는요, 이주세 김문수 지지율이 12.7% 급등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이면 3자 대결해도 이기겠는데?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속단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는 지면 안 되는 선거거든요. 가장 승산이 높은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됩니다. 끝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3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그냥 희망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좋은 상태죠. 그렇게 이길 수만 있다면은. 그러나 그것이 만일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카드가 있다 싶으면 그걸로 가야 됩니다. 이준석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준석을 같이 안아야지 이재명을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면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따라야 돼요. 후보 본인은요, 이준석과 간절히 지금 하나로 지금 묶어서 이재명을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후보 마음을 이해해주고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후보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우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꾸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 자기가 지지해야 될 사람하고 싸운다니까 자꾸. 근데 그게 고집인데 일종의 옹고집, 쇠고집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한번 마음이 딱 그렇게 먹으면 이게 변하질 않아 잘. 이 정치는요 어제의 저기 오늘의 동지도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세계예요. 한번 저놈 나쁜 놈하고 낙인 찍어 놓으면 다시는 안 볼라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70대 나이 들수록 더 심해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은 후보를 믿고 따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후보는 좌우지간 자기 혼자 3파전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그 확률보다는 이준석이가 자기를 도와주면은 이길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싸움은 그야말로 근본일척 나라의 명운이 걸린 그런 대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오니까 말이죠. 이런 일까지 터졌네. 법관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저는 최근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안 올라왔으면요. 이 법관 회의가 그냥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꽝꽝꽝 못 박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이재명 특미까지 오니까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관 회의도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우리가 알던 그 법관이 아닌 거야 전부.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여론 추이를 다 살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제 탄핵된 그것은 다소 이제 예외적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때도 보면 이들이 여론 추이를 엄청나게 살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법관들이 돌연 전국 법관 대표회의 결론 없이 대선 이후 다시 연다. 선거 영향을 우려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 시기에 못을 받고 열렸고 했던 것을 이들이 모여가지고 연기하는 것은요. 완전히 지금 시계 제로 오리무중의 상태로 안개가 가득 낀 대선 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김문수 후보의 급등, 돌고래 부상 그것이 영향을 결정적으로 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정말 이렇게 되면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좋아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수형통이라 그러는데요. 만사형통이 진짜 될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의 승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이겼다라고 하기에는 일러요. 아직은 언더독입니다. 아직은 따라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을 여론조사에서 이겨본 적은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다자구도에서도 이겨본 적 없고 특정한 지역에서 뭐 특정 이긴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긴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양자에서도 이겨본 적 없고 삼자구도에서도 이겨본 적 없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기고 있다라고 자만하는 순간 고개를 쳐드는 순간 박살납니다. 아직은 이재명이 1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준석을 바라볼 때도 이준석이가 밉다 곱다 이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요. 김문수 후보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니까요. 후보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헤아려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이게 중요 안 하다니까요. 그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후보가 뭘 간절히 원하느냐 그걸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또 오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